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바뀌어서 8월 19일 수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재윤책입니다. 어제 새벽엔 개와 함께 월드컵 공원과 월드컵 경기장 주변을 돌았습니다. 구름은 여전히 많았는데 하늘에는 별이 딱 두 개가 보이더군요. 하나는 누구나 알 수 있는 금빛 샛별이었습니다. 금성이죠. 그리고 여름 하늘 한가운데 붉게 타오르는 것처럼 반짝이는 화성으로 보이는 별도 있었습니다.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행성이 4개죠. 그 중에 2를 한꺼번에 본 겁니다. 어릴 때 시골집 평상에 아버지 옆에 누워서 별이 쏟아지던 밤하늘을 쳐다보던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통치자가 밤하늘에 별을 보는 시간을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장담하건대 몇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들이 바다를 보면 권력을 두고 벌이는 일들이 얼마나 사소해 보이겠습니까? 적어도 권력이 사악한 길을 걷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악한 길을 걷는 건 권력이 기생하는 또 다른 권력들입니다. 예컨대 이념에 절어 객관적 시각을 잃은 언론이 대표적이죠. 어젯밤 운전 중에 그런 방송을 들어야 했습니다. 뉴스 앵커는 종교의 정치화를 꾸짖고 있더군요. 그런데 진짜 문제되는 건 언론이 정치화가 아니겠습니까? 언론이 정치화는 곧 언론이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좀 다른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스피가 폭락한 어제 삼성의 IBM 서브용 CPU 위탁 생산을 수주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잘 보이지 않더군요.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면서 D램에 이어 비메모리도 석군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입니다. 이번 삼성의 7나노 CPU 주황 처리 장치 수주는 그동안 미국, 일본과 손을 잡고 비메모리 1위를 독주하던 대만의 TSMC에게 제대로 도전장을 던진 게 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과 IBM 지니 로메티 CEO가 만나서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한 것이 수주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기업의 리더가 우리 경제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올해 삼성은 5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 4나노 공정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가 먼저 3나노 이하 초미세회로 공정에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 승부의 관건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이처럼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결국은 국민을 먹이 살립니다. 기업을 적으로 이기는 나라가 미래를 말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은 다들 김은웅 광복회장의 기념사에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주변엔 이런 분들만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감정이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감정일까요? 사회적 파장이 컸는데도 청와대는 3일간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어제 언론 보도를 보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김은웅의 기념사는 청와대와 무관하고 사전에 간섭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파장이 계속 커지자 선을 끈 거겠죠. 막상 그 김은웅 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제 경남도 의회에서 연 역사초청 강연회에서 또다시 해괴한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이렇습니다. 친일 민족 반역자를 비유하는 게 보수면 매국노 이완용이 보수의 원조다. 그럼 이완용 사망일에 통합당은 추모식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는 보수는 친일 민족 반역자를 비유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요즘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레이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차기 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던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지난 총선에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에게 패배를 했던 김부겸 의원이 주연이고 박주민 의원이 조연인 셈인데 솔직히 말해 대중은 이 컨벤션 쇼에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되든 청와대와 발을 맞추는 행보를 할 게 뻔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인지 명색이 당권 경쟁인데도 아직은 대중의 관심을 끌 만한 논쟁거리조차 없습니다.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잔치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이낙연 의원이 놀라운 발언을 했습니다. 장준하 선생 45주기 추모사에서 한 말입니다. 올해 8월 우리는 기막힌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암울한 시대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지금을 독재라고 부른다. 통탄스럽다. 정말 기막힌 말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는 독재 권력을 잘 아는 사람들이 민주정부를 독재라고 부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의원에게 묻고 싶군요. 지금처럼 국가의 상권에다 언론까지 장악한 권력이 있었느냐 하고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문명국은 아무리 여당이 다수를 차지해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은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처럼 사법마저 이념이 횡행하고 의회는 다수당의 일방 폭주가 계속되는 걸 두고 독재라고 비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후한무치한 가짜 지식인이 아닌가요? 그러고 보니 이낙연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의 김문흥 발언을 두고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광복 회장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문제의식은 말할 수 있다. 역시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눈앞에 놓인 권력이 눈을 흐렸다고 해야 합니까? 민주당은 갑자기 렘덕이 닥치는 게 무엇 때문인지, 열남짓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 왜 아무도 관심이 없는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경제 폭망, 안보 폭망에도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한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 않은 겁니까? 그래도 한 사람을 두군요. 조응천 의원이 17일 자신의 SNS에다 8.29 전당대회를 두고 글을 올렸습니다. 전당대회를 돌아보면 내가 대표가 되면 민주당을 이렇게 이끌 것이고 내가 최고위원이 되면 당은 저렇게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 분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청와대와의 수평적 관계 설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시는 분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니 우리들만이 리그가 되고 그러니 논쟁이 없으며 차별성이 없고 비전 경쟁을 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관심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초록 동색의 주장만 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문 대통령만 있고 권력 비호만 있습니다. 결국 차기 주자 1위를 달리던 이낙연 의원도 가두리에 갇힌 동색의 물고기가 되고만 것이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한 말을 좀 더 들어보죠. 언론이 하지 못하는 말을 조 의원이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편과 저 편을 가리기 시작했고 이중잣대로 가늠했다. 언제부턴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몸은 과거사와 검찰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래서 국정 철학의 주요한 축인 평등과 공정 그리고 정의의 가치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거꾸로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그가 야당의 대변인 역할도 마다하지 않은 셈이 됐습니다. 총선에서 야당을 지지한 40% 넘는 국민들이 뜻도 헤아려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도 지켜야 할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죠. 그런데 권력이 밀어붙이는 내용들은 비단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위배된 내용들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컨대 비록 소수이더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그 실질 내용 자체가 반민주주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권력은 밀어붙였죠. 그만큼 권력은 스스로 오만해졌습니다. 선거 때마다 편을 갈라 손쉽게 승리를 거두다 보니 다수의 빈자에 기대는 정치에 너무 익숙해진 거죠. 아마도 그들은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다면서 지금의 추락을 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집값 잡겠다며 부동산 3법을 밀어붙이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비대해지는 경찰에 대한 아무런 견제 장치도 없이 검찰 개혁이라면서 검찰의 손발을 꽁꽁 묶지는 않았겠죠. 정부 부채가 산더미처럼 커지는데도 빚을 마구 내서 마치 자기 돈처럼 돈을 뿌리지는 않겠죠. 그런데 권력의 오만은 늘 겸양의 외관을 띄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불러서 협치를 말하고 국회의원실에서 협치를 말한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의회는 일사천리로 그들이 원하는 모든 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청와대는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제의를 했습니다. 아마도 국민들에게 야당이 반대만 하는 당으로 보이게 할 의도였거나 아니면 권력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지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전당대회를 목전에 둔 지금 물러나는 여당 대표까지 불러 회동을 하자고 하지는 않았겠죠. 어쨌든 통합당은 공식 제안조차 없었다면서 권력의 회동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의 말이 재미있습니다.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긴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더군요.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여야 회동에서 국민의 삶이 나아진 적이 있나? 결국 청와대의 회동 제안은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킨 모양새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대화 제안은 언제든 열려있다면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재추진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냈는데 정말 무슨 계산에서일까요? 야당의 주장을 한 번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도대체 야당 대표를 만나서 무슨 논의를 하겠다는 건지 지켜보는 국민이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그런데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의도와 형식, 목적이 맞는다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다고 했더군요. 그는 중앙일보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밥만 먹으러 청와대 갈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구체적 의제가 있고 문 대통령과 단독 영수회담이며 결과물을 내는 자리라면 만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을 낸다는 건 문 대통령의 굴복일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어쨌든 청와대는 귀가 번쩍 뜨이는 모양입니다. 결국 민주당 전당대회 전에 문 대통령과 김종인 위원장의 회동은 있겠죠.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야 영수회담이라는데 과연 야당에 모시다 놓은 비대위원장이 영수 역할을 해도 되느냐 하는 의문 말입니다. 이 와중에 이번에는 민주당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퇴임을 앞둔 이해찬 대표의 전기를 만화로 만든 책이 곧 출간되면서 일간지에 전면 광고로 실린 겁니다. 국민경제과학만화운동본부라는 데서 만들었다는군요. 만화운동본부?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의 인생 국민에게 이해찬. 발간 위원장은 김두관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설마 대권의 뜻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니면 이런 우상화 만화책까지 나오는 건 무슨 목적이 있었습니까? 하태경 의원이 페이스북에서 전곡을 찔렀습니다. 비서 우상화는 봤어도 당대표 우상화는 처음 본다. 그가 중국 유학을 했을 때 봤던 모택동 동상과 너무 비슷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대통령 출마 서는 느낌도 나는 광고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 레임덕이 심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별 기괴한 일이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뉴스는 민주당이 수도 이전을 외치더니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게 불가능했던지 또 다른 꾀를 낸 겁니다. 이번엔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회는 세종시로 옮기고 청와대와 사법부는 그대로 서울에 두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특별법에 행정수도는 세종시라고 명시를 한 후에 국회는 행정수도에 둔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군요. 그러니까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 묘책을 찾은 건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있는 서울은 행정수도가 되고 국회가 있는 세종시는 입법수도가 되는 겁니까? 국회가 세종시로 가면 고위공무원들의 시간 낭비는 줄어들겠지만 통치자인 대통령과 참모인 장관들이 거리는 여전히 머니 국가 기능의 비효율성과 행정의 낭비도 여전할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때 국회 차원의 행정수도 이전 특위를 구성한 뒤 야당과 협의해서 올해 안에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또 일방 처리하겠죠. 국회가 세종시로 옮겨가면 여의도 국회 자리를 4차 산업연구단지나 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고 하는군요. 차라리 그 자리에 거대한 묘나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합니다. 국회 모습도 묘지와 닮았지 않습니까? 죽은 민주주의가 묻힌 묘 말입니다. 이 비극을 고스란히 전해 후세에 두고 교훈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격언은 망언지옥권으로 하겠습니다. 망언지옥권. 법구경에 나오는 말이죠. 거짓말을 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덧붙여진 말은 이렇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두 겹의 죄를 받아 제 몸을 스스로 이끌고 지옥에 떨어진다. 지금까지 전우책이었습니다.